영화를 보다 보면 사람 마음을 확 잡아끄는 씬 스틸러가 하나 있습니다. 앉아있는데 위장을 먼저 디디프는 먹방 장면. 솔직히 이런 장면이 나오면 집중력이 확 올라가잖아요. 괜히 배고파지고 나도 뭐 하나 집어먹고 싶네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런데 영화 속 인물들이 먹고 있는 이 음식 정말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걸까요? 어떤 음식에는 숨겨진 의미를, 그리고 어떤 음식은 등장하는 것만으로 영화의 공기 자체를 바꿔버리죠. 영화를 더 재밌게 보는 방법, 오늘은 영화와 음식입니다. 여러분은 영화 속 음식 장면 하면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단연 하정우의 먹방 씬입니다. 정갈하게 예쁘게 먹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당장이라도 먹지 않으면 생을 마감할 것 같은 기세로 밥을 퍼먹는 먹방 차력쇼를 보여주는데, 근데 이 장면이 그저 재미를 위해 투입된 장면일까요? 아니죠. 사람들의 주식인 밥, 라면, 감자 같은 음식을 먹는 장면을 의도적으로 넣는 건 아직 관객 입장에서 호감을 가지지 못한 캐릭터에게 얘도 우리 같은 사람이네 하는 인간성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묘하게도 누군가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인물을 조금 덜 경계하게 되는데요. 살짝 마음이 느슨해지고 쟤도 나와 같은 배고픈 인간이구나 하는 원초적인 공감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동질감이 만들어지면 관객은 그 인물의 선택을 이성보다 감정으로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든 그 결과가 훨씬 더 크고 더 아프고 강렬하게 와닿죠. 그래서 영화 초반 일부러 호감을 가지기 힘든 캐릭터에게 먹방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요. 1994년에 개봉한 펄프 픽션에서 두 마디 중 한 마디가 여기라는 마더퍼커 형 기억나시죠? 이 형님 초반에 살인하기 전에 일부러 차 안에서 햄버거 브랜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살인하기 직전엔 햄버거를 개걸스럽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죠. This is a tasty burger. 참 맛있게 드시네. 또 그린북에서처럼 서로 등을 돌리고 있던 인물들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관계를 풀어내기도 하고요. 내부자들에서 차갑고 냉혹해 보이던 이병헌도 테이블에 앉아 라면을 호로록 먹자 잠깐이나마 인간적인 온기가 묻어나죠. 대사 한 줄 없이도 이 사람도 완전히 괴물은 아니야 라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음식들이 있습니다. 먹는 것만으로 인물의 호감을 심어주는 걸 넘어 영화의 분위기 자체를 바꿔버리는 음식들. 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스테이크죠. 스테이크의 가장 큰 특징 뭔지 아십니까? 먹기 전에 자르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위협적인 도구, 칼이 필요하죠. 칼이 접시에 닿는 소리, 서걱 하고 고기를 가르는 마찰음, 그리고 천천히 드러나는 선홍 삑삑기. 이 시각적 청각적 장치는 잘만 표현하면 관객들에게 설명 없이도 엄청난 위압감을 심어주는 장치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시죠? 대표적인 장면들을 보시면 매트릭스에서 배신자 사이퍼가 동료들을 팔아넘기는 순간 스테이크를 썰어 먹으며 맛을 음미하고 있고요. 신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캡틴 아메리카에서 닥터 졸라를 추궁하며 정보를 얻으려 할 때 굳이 스테이크를 먹으면 신문에 알게 모르게 관객들에게 현재 캐릭터들의 상하 관계를 과시하죠. 특히 스테이크를 연출적으로 자주 활용하는 감독은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인데요. 1980년 분노의 주먹 레이징 불에서는 주인공의 폭력성을 나타내기 위해 1990년 좋은 친구들에선 감옥에서도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 마피아의 특권의식을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2004년 에비에이터에선 정신적인 압박을 받을 때 일부러 피기 가득한 스테이크를 등장시켜 주인공의 불안을 시각화합니다. 최근에 개봉한 아이리시맨에서도 스테이크를 써는 마피아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쯤 되면 스테이크도 디카프리오와 함께 출연료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닌가. 이렇듯 스테이크가 나오면 영화는 감정 이야기에서 힘의 이야기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의 권력관계, 인물의 잔혹성, 지배구조를 다루기에 이보다 더 적합한 음식은 없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제치고 영화 역사상 가장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음식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우유입니다. 우유가 왜요? 라는 생각 드시죠? 우유는 아이들의 음료고 순수와 무해함의 상징이잖아요. 그런데 덩치 산만한 어른이, 그것도 피도 눈물도 없는 빌런이 아무렇지도 않게 우유를 홀짝인다? 여기서부터 관객들은 이질감을 느끼며 알 수 없는 공포를 느낍니다. 지금까지 본 수많은 빌런들을 떠올려보세요. 생각보다 많은 빌런에게 우유를 마시는 장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스타즈 거친 녀석들에서 유대인 사냥꾼 한스란다는 유대인을 지키는 농부를 신문하며 태연하게 우유를 마십니다. 이 장면이 무서운 이유는 총도 무기도 없이 그저 하얀 우유를 들이키며 신문하는 장면이라는 것. 그런데 이때 뭔가 심장이 조여오는 듯 압박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겟아웃에서 여자친구 로즈의 흑막이 드러나는 순간 그녀는 시리얼과 함께 우유를 마십니다. 게다가 시계테 오브 오렌지에서는 아예 영화의 시작부터 우유를 마시는 악당의 얼굴을 들이미는데요. 우유는 여전히 순수한데 그걸 마시는 사람은 전혀 순수해 보이지 않는 대비되는 모습으로 인물을 더 입체적으로 만들고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미스트의 카모디 부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안톤 시거 등등 순수를 상징하는 우유가 악인의 손에 들리는 순간 영화의 공개는 가장 기괴하게 뒤틀려버립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미 느끼죠. 이
이 사람 정상이 아닌데? 이렇듯 영화에서 음식은 감정이 말로 나오기 전에 먼저 분위기를 바꾸는 신호입니다. 다음에 영화를 보실 땐 접시를 한번 유심히 봐보세요. 왜 하필 이 타이밍에 하필 저 음식이 나왔을까? 그걸 알아채는 순간 영화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